이 질문이 몇 분한테 나왔어요.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, 또는 성적이 낮은 아이, 학습량 자체가 적은 아이들이 겨울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. 그러니까 저기 이제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인데,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에게 뭐 예비 고1, 뭐 성적이 낮은 예비 고2, 뭐 학습량이 적은 뭐 예비 고3, 이렇게 질문이 왔었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한 번에 답을 딱 내기는 어려운 건데, 그냥 뭐 한 가지만 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면, 또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사전 질문에서 안 드렸던 거라서 생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네네, 좀 하자면, 저는 이 질문을 고르면서 뭘 생각했냐면, 뭐든지 하나를 성취를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, 단어를 지금 5개 외울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6개를 한번 목표로 정해보고 그 6개를 한번 성취를 해보는 경험을 아이가 갖도록. 그러니까 5등급인 아이가 1등급이 목표라는 거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, 당장 4등급이 되는 게 목표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낮고 학습량이 적다, 이런 부분에서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두자면, 이렇게 작은 성취들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,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한 분만 나온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신 거죠, 우리 애가. 그러니까 되게 지금 현재의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,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. 그럴 때 뭐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,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아주 작은 성취의 경험, 그래서 그 성취의 경험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, 하세요.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. 네, 네. 어려운 질문인데, 저는 엄마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쵸. 예, 우리 아이는 이러이런, 그리고 아니 공부 애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, 야, 공부가 재미있으면 정상은 아니야. 지금 공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공부 자체는 처음엔 다 재미가 없고, 그리고 그게 뭐 재밌어요? 어머님들 입시 공부 재미있으시나? 목적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하나 둘 알아가게 되면서 그러잖아요. 그런데 엄마들이, 우리 아이는 아직 고1이 될 준비가 안 됐고 아직 고3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기에는 아직은 얘가 너무 이 마음이 안 와 있는 거예요. 근데 엄마는, 엄마 혼자 고3 엄마가 됐고 엄마 혼자 예비 고1 엄마가 된 거죠.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진짜로 스텝이 너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. 결국은 아이가 내면으로 뭐라도 조금 해볼까?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때 방금 소장님 해주신 말씀이랑 비슷한데, 그렇게 되면 엄마들은 좀 욕심이 생겨서 애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, 그러면은 아이는 5개만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7개, 8개, 10개를 들이밀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랬더니 안 되겠어. 내가 조금만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시키네. 그럼 이렇게 딱 손을 놔버리기도 하고, 그리고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일단 1m만 와봐. 가보자 하고, 그 다음에 애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. 그럼 조금만 쉬었다. 우리 1m만 더 가볼까?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처음부터 엄마가 3m 가볼까 하고 쭉 끌면 절대 끌려가지 않거든요. 즉,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.
스스로 노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핸드폰이라는 거는 안 하긴 되게 힘들어요, 애들이. 안 하기는 되게 힘들고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왜 못 하게 될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기숙학원 들어가서요. 그 다음에 뭐 엄마가 데이터 끊어서요. 핸드폰 관리용 독서실에 내야 돼서요.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아이들이 지가 더 바쁘게 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은 핸드폰을 조금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나는 딱히 할 게 없으면 결국은 뭐라도 해야 되면 핸드폰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하고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아이하고 의미 있는 딜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핸드폰이라는 게 전자기기라는 게 또 거꾸로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그 방향으로 물흐름으로 쭉 가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괜찮다가 핸드폰을 확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갑자기 핸드폰 사용량이 쭉 늘어나기도 하고요.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학습량이 좀 늘어나기도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한테 국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그래도 가장 흥미있어 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가장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조금씩 시켜보시는 거. 조금씩 시켜보시는 거. 그리고 푸시해가지고 하는 애들은 없다라는 거는 점점 이 일을 경험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노는 것도 솔직히 우리 엄마 눈치 보는데 좀 미안한데? 그래서 조금 해볼까? 그리고 참 어려운 거긴 한데 이렇게 좀 흥미가 없고 학습량이 안 되고 공부가 흥미가 없는 친구들일수록 정말로 우리 아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 선생님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. 그게 어렵죠. 근데 요즘 워낙 좋은 선생님들 많으셔서 학원이 됐든 과외 선생님이 됐든 잘 정성을 다해서 찾으면 한 선생님 정도는 찾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떤 길잡이가 돼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러세요.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엄마들이 이번 방학에는 어디까지 해주세요. 다음 시험에는 몇 점까지 올려주세요. 이게 선생님들의 제일 과제가 돼버리면은 아이들을 갖다가 개별의 속도가 아닌 그냥 전체적인 속도로 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저도 애들하고 상담할 때 그저께 그 어머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한테 너 초졸이니? 그랬어요. 초졸이 뭐예요? 초졸이니까 이제 중학생. 중학생. 그 친구랑 진짜 뽀뽀뽀처럼 상담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아이들은 다 어른스러울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에 맞고 아이의 눈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눈 동그랗게 해줄 수 있으면 선생님. 그래서 이 친구가 중간이나 기말은 조금 성적이 덜 나와도 됩니다.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애가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좀 시간을 늘려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렇게 멘토가 돼줄 수 있는 형, 누나, 선배 이런 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. 열심히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. 그 열심히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열심이라는 거를 분석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어느 정도가 열심인지를 생각을 하나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, 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. 네.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여러 가지,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.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1번 아는 것만 계속한다. 아는 것만. 그래서 내가 이 벽을 넘어야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에서 챙기는 것들의 경계가 되게 명확하다. 그래서 발전이 없다. 그 한 가지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결국은 학습 밀도. 그러니까 학습량이 기반이 되긴 하지만은 학습량이 내가 옆에 친구들보다 많다고 그 친구가 무조건 성적이 좋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는 어떤 애들은 10시간 하더라도 그 학습 밀도와
집중이 되게 좋은 경우들이 있고 14시간을 하더라도 그냥 앉아갖고 멍때리기도 하고 그냥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책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는 앉아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괴로워야 되는 거죠. 왜? 모르는 걸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씨름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책장 쭉쭉 넘기면서 그 다음 잠시 딴 생각도 하면서 그거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두 번째 지가 할 수 있는 것만 비슷하게 푼다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공부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.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? 아 시험 봐야 돼. 그래서 내신을 잘 받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수업을 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양쪽 주머니에 뇌 양쪽 주머니에 나눠서 넣으라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저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. 저건 진짜 여러 번 봐야 되겠네 하면은 책에다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메모 같은 걸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날 한 10분, 20분이라도 그렇게 한번 뇌를 자극 줬던 약간 어려운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걔네들 집중적으로 시험 기간 초반에는 그냥 무조건 한번 봐줘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기억해야 될 것들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갈 땐 공부를 할 때 계속 떠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떠내는 걸 못하고 아주 중요한 것도 비중 5. 그 다음에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도 비중 5. 즉 어렵고 여러 번 하고 내가 잘 못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스킵해서 넘어가도 되는 거에 시간을 덜 들여야 되는데 이 너무 불안감이 크고 꼼꼼한 친구들은 모든 걸 갖다 n분의 1로 해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이 가장 성적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. 그리고 특히 이런 친구들은 혼자서 하면 안 돼요. 철저하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친구들은 인강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혼자서 10시간에 터득할 거를 갖다 선생님한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5, 6시간에 터득할 수